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앱7칩니다. 오늘은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V30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전면이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꽉 차 있는 화면이 있으면서 뭔가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러니까 디자인 느낌부터 기존의 V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들어보고 나서 좀 놀랐어요. V 시리즈는 물론 요즘 LG 스마트폰이 항상 그렇듯 IP68 방수 방지에 들어가고 밀스펙 인증까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히 험하게 쓰셔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튼튼한 스마트폰이에요. 곁다리로 이제는 LG까지도 이 위에 적외선 포트를 없애버려가지고 리모컨으로 쓸 수가 없는데 뭐 요즘은 다들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여하튼 그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시 디스플레이로 넘어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전면 대 화면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 숫자상으로는 최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느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꽉 찬 느낌이 들어요. 화면 밝기나 색 재현력에도 문제가 없고 드디어 LG가 이 화면 색상 모드를 넣어줬죠. 일반 영화, 사진, 인터넷 사용자 설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색온도, RGB까지 따로. 이거 근데 다른 폰에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LG의 색 캘리브레이션이 대단히 이상하고 옵션도 없다는 거를 알 때가 됐는데 이거 넣어준 거는 고마운데 다른 거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존 폰들에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화면 밝기가 어두울 때 특히 어두운 톤, 그러니까 회색이나 아니면 뭐 어두운 흰색 같은 거를 볼 때 이 화면 균일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얼룩덜룩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갤럭시 넥서스 때의 그 한지 현상이라고 불렀죠. 그런 게 여기 그대로 있고 사실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얘기만 들으면 어두운 곳에서 회색하면 그런 걸 볼 일이 얼마나 있나 싶겠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전에 화면을 어둡게 해놓고 웹서핑을 할 때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흰색류가 많은 사진을 어두운 화면으로 볼 때 그럴 때 이게 사진이 이상하게 찍힌 건지 패널이 이래서 얼룩덜룩해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LG의 올레드 제조 기술, 그러니까 소형 올레드 제조 기술이 아직 삼성만큼은 못 따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으로 LG가 강조했던 건 이 카메라죠. 세계 최초 f1.6의 크리스탈 클리어, 그러니까 유리 재질의 렌즈를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카메라 얘기를 하자면 f1.6 렌즈에서 나오는 사진은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밝기는 해요. 밝기는 하지만 저조도에서 화질이 좋냐고 하면은 그거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수채화 현상이 예전처럼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조도 디테일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두운 곳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잘 못 잡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 틀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셀카예요, 사실. 여기 요 아주 자그마한 귀여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면 카메라가 정말, 그러니까 G6도 똑같이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이 전면 카메라도 광각인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광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저조도에서의 품질이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고 너무 흔들려요. 너무 흔들려서 안 그래도 나쁜 카메라에서 제대로 된 사진을 거의 건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 기본 사진 앱이 너무 복잡해요. 모드를 들어가면 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모드가 15개나 있어요. 15개나 있는데 이게 정렬조차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뭐 이 열은 사진이다. 뭐 이 행은 동영상이다. 뭐 수동 자동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진 자동, 그다음에 시내 비디오가 나와요. 그다음엔 음식 사진이 나와요. 그 다음은 스냅 무비가 나와요. 그 다음은 팝아웃 사진이 나와요. 그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논리적인 정렬을 못할 것 같으면 뭐 색깔로 사진과 동영상 정도는 구분을 해놓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둘레에 띠를 둘러가지고 그 그룹으로 묶어놓는다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카메라 자체가 나쁘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사진 자체는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광각 렌즈를 사용한 사진도 굉장히 재밌고, 근데 저는 휴대폰에 광각 렌즈가 있는 것보다는 줌을 할 수 있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취향 차이일 수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상당히 강력하죠. 여기 시네비디오 모드가 있어가지고 포인트 줌 해가지고 특정 부분을 줌할 수 있다. 중앙을 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석까지 줌할 수 있다든지, 여기 색깔 프로파일이 있죠. 그리고 휴대폰 주제에 어지간한 똑딱이도 지원을 안 하는 로그 모드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처리를 할 때, 후편집을 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색감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저는 항상 최적화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기능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쓰고 안 쓰고는 뭐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니까. 근데도 솔직히 말하자면 동영상에 로그나 럿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전면 카메라 좋은 걸 넣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음으로 음향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은 뭐 LG 하이파이에 대한 집착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하이파이 쿼드 DAC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사운드 프리셋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 균형감 있게, 선명하게, 현장감 있게, 저음 강화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지털 필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휴대폰에서는 없죠? 얘 말고는 없을 거예요. 기본,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잔향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좌우 소리 밸런스는 물론이고요.
음악 감상을 하는 분께는 이것만한 스마트폰이 없을 정도의 성능일 텐데 제가 아쉬운 거는 사실 스피커예요. 모노 스피커가 들어가 있죠. 스테레오가 아닌 거는 뭐 베젤 때문이 그런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모노 스피커 자체의 품질이 썩 좋지가 못해요. 음량이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올려도 소리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음향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이어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이 정도는 좀 성의를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어폰 잭이 왜 위에 있는가 쓸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편한데 위에서 이렇게 엥 이러는 것보다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취향차라고 치고 넘어갈게요. 저는 아쉬워요. 멀티미디어 얘기를 했으니까 사양 얘기로 넘어가면 스냅드래곤 835에 4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성능 좋고 빠릿빠릿해요. LG가 예전에는 최적화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뭐 크게 문제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 실력이 많이 늘었는지 바렐이나 스로틀링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작동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아쉬움이 눈에 더 띄기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 기기와 제 세팅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스템 UI가 꺼졌습니다, 홈이 꺼졌습니다 이러면서 뭐 계속 무한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몇 번 있었어요. 꽤 자주. 그리고 황당한 거는 앱 리프레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앱이 죽는 건데 사실 램이 4기가면은 앱이 죽을 만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 지금 2017년인데 스크린샷 길게 찍기 기능조차 없다는 거예요. 찍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죠. 하나 방법이 있긴 한데 캡처 플러스라는 앱을 깔면은 여기 요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스크롤 캡처나 GIF 캡처가 생기죠. 스크롤 캡처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요. 이게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모든 앱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앱들, 문자, 크롬 이런 굉장히 일부에서 되는데 다른 서드파티 앱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내장 앱 설정 이런 거 길게 찍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아주 일부 앱에서만 스크롤 캡처가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촬영한 사진이나 파일을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다른 모든 폰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다이렉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앱을 따로 깔아야 돼요. 여기에 화면 비율이 18대 9니까 16대 9 비율의 동영상은 좌우에 까만색 빈칸이 생기죠. 이걸 잡아 늘려서라도 좌우가 꽉 차게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옵션을 지원하지 않아요. 지금 G6를 시작으로 18대 9 디스플레이를 몇 개 만들어졌죠? G6, G6 플러스 그리고 저기 Q6 하고서는 얘까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플래그십에서 유튜브 꽉 찬 화면조차 못 만든다는 거는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건 좀 개인적인 불만일 수 있는데 셔터 버튼이 정중앙에 있질 않아요. 정중앙에 안 있고 약간 밑에 있어가지고 찍을 때 굳이 손가락을 구부려 줘야 돼요. 뭐 취향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더 하자면은 뭐 전체적인 색깔이나 테마, 아이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촌스러운 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바꿀 때 KT 고객 특화 서비스 절대 번역을 안 해주네요. 삼성 기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계속 한국어로 뜨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몇 글자 안 되는데 그냥 좀 해주죠 이제. 그 다음으로 사소한 불만이라면은 이거예요. 플로팅 바. LG가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없앴죠. V 시리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놨으니까 이걸로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일단 기능 자체도 세컨드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적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방식인데 이게 상당히 거슬려요. 웹서핑을 하다가 여기 뭔가 있을 때 누르면은 이게 눌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딴 데로 계속 옮겨야 돼요. 계속 옮겨야 돼요. 그러면 뭐 삼성 엣지 패널도 똑같은데 그건 왜 불만이 없어요? 엣지 패널은 눌러서는 열리잖아요. 이렇게 땡겨서 연다는 확실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누르는 것만으로 열리니까 이거 상당히 불편해요. 거슬려요. 저는 결국에 없애고 썼어요. 다만 이렇게 있다가도 눌러서 키보드가 올라오면 쏙 피했다가 다시 쏙 내려온다. 이런 센스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진동 모터, 그 햅틱 모터 굉장히 좋은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 그냥 진동이 붕 하고 울리는 게 아니라 힝 하고 울리고 여기 카메라에서 줌을 할 때 셔터와 슬라이드로 줌을 할 때도 진동 면에서 많이 사용자 경험에 신경을 썼다는 건 느꼈어요. 그리고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없앤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넣었는데 이렇게 음악 제어까지 가능한 요거는 생각보다 편하게 썼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걸 떠나서 제일 마음에 든 건 배터리였어요. LG가 배터리 최적화를 잘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6시간 반 정도가 화면 켜짐이 가요.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올레드를 하나 그냥 띡 이렇게 넣었더니 모든 게 해결된 건가? 그 QHD 퀀텀 IPS가 그렇게 모든 거의 원흉이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요. 아래쪽에 USB Type-C 포트라는 충전도 꽤 빨라요. 퀵차이 3.0까지 지원하죠. 근데 1시간 한 50분 정도면은 충전이 돼요. 그거는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시간 반이면 97%까지 차요. 그 끝에 마지막이 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급할 때 30분 해가지고 50%까지 차버리니까 그 면에서 저는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에 반해 무선 충전은 상당히 느려요.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LG 리베라로도
3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갤럭시랑 별 차이 없이 엄청 느려요. 자, 이제 해야 될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근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이건 갤럭시 노트 8의 경쟁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LG가 묘하게 이게 갤럭시 노트 8의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갤럭시 S8 플러스의 경쟁 모델에 훨씬 가까운 친구예요. 사양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일단 그건 확실히 합시다. 이건 S8 플러스와 경쟁하는 모델이에요. 이제 진짜 결론. 그래서 V30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상당한 수작이에요. 단 LG 치고 지금까지 LG가 만든 폰 중에 최고의 폰 중 하나고 대부분 마음에 들어요. 사실 대부분 마음에 드는 LG 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어둡게 했을 때 한지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인터넷 할 때 거슬리고 정말 심각하게 거슬릴 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에서는 한참 전에 됐던 기능들이 없다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등등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매일매일 보는 게 화면인데 화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쓰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에 유튜브 꽉 차게 보는 기능 같은 거조차 없고 LG의 전적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뭔가를 추가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고 여기까지 봤을 때 V30의 가격 책정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치명적으로 화면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좋은가? 소프트웨어적 완성도가 더 좋은가? 화면이 더 좋은가? 얘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글쎄 뭐가 있을까요? 광각 카메라가 달려있다. 하이파이 모듈이 달려있다. 또 뭐 있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기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상당한 수작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인정해요. LG가 드디어 몇 년 만이죠? 7년쯤 됐죠. 이제 그 처음 LG 옵티머스 나온 지가 7년 만에 드디어 시작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잘 따라잡아주면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으로 사라고는 저는 절대 말을 못하겠어요. S8 플러스보다 뭐 한 20, 한 3, 4만 원 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의 품질 문제 때문에 이걸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까지 LG전자의 플래그십 V30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